안녕하세요. 매일 독서도 벌써 10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나쁜 교육 제4장 협박과 폭력을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폭력도 이제 말도 폭력이 된다는 얘기로 이제 하나의 근거를 내세우는데, 아무리 물리적인 폭력 행위라도 그것이 혐오스럽다고 여겨지는 연설을 중지시키는 데 이용된다면 그것은 폭력 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자기 방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강의들을 자신만의 이런 논리로 저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체성 정치는 우리 대 그들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의 기질을 인간 안에 증폭시킬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진 않은데, 학생들은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대학 안에서 배움이 아닌 전투를 자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강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신입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 강사가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하필이면 고대 그리스와 동부 지중해 세계 사상가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이제 거다. 그래서 폐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의 항의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제 그 강사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캠퍼스 안에 이 극단주의 양태에 대해 나 같은 교수들은 결코 잠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영향력 있는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허용되도록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데올로기의 순수성 테스트를 받는 일 따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 눈앞에 누가 겁박을 해오더라도 이제 교육자는 입을 다물기는커녕 도리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친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보기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사상을 보살필 책임 말이다. 나 역시 이런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나도 이 문제에 공모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언과 폭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2017년 7월에 뉴욕타임스에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을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글을 쓴 사람은 리사 펠드먼 베러스로, 이 사람은 노스이스턴 대학교 저명한 심리학 교수이자 감정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3단 논법은 이런 식입니다. 만일 말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발언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저자들은 캠퍼스 강력을 폭력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 강연을 안 들으면 되고, 그 강연, 나랑 다른 이데올로기는 이제 배제시키면 되는데, 굳이 그게 그 강연대에서 다른 학생이 듣는 것까지 방해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발언과 폭력의 차이를 이제 유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해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로 스토아 학파적인 태도를 지혜 웬만한 일에 잘 독려하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받지 않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상처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말라. 그러면 상처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좀 급진적으로 발언은 곧 폭력이라는 관점을 완전히 내던질 때 비로소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 활동가인 반 존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앞서 신체적 안전과 감정적 안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감정적 안전을 위해 안전 공간을 대학 내에 마련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데올로기적 면에서 안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만 하지. 그러니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대학 행정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걸 문제거리로 삼아야 된다고 학생들은 주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 면에서 안전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감정적인 면에서 안전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인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건 서로 달라요. 저라면 여러분이 정글에 있을 때 대신 길을 터주지 않을 겁니다. 부츠를 단단히 신고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세요. 또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도 전 역기를 대신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역기를 스스로 드는 것이 바로 운동의 요점이고 운동 그 자체니까요.
앞서 리사 펠리먼 베럿의 3단 논법, 말이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고 아울러 스트레스가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말도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이 폭력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들이 이제 말이 의도가 아닌 단지 그 감지된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추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넬슨 만델라의 중요한 이제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와 다른 편에 선 이를 비인간화하고 악마로 모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평화롭게 해소할 가능성은 던져버리고 상대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 했을 뿐이다. 이 저자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편을 악마로 몰아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폭력적이고 인간성을 만살하는 전술을 이제 자멸을 초래할 뿐인데도 우리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혀버림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단결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걸 차단시킨다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은 나가 아니면 내 집단이 아니면 적의 집단. 그렇게 차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